어머니, 지금 세상에 누가 김장을 해요? 인터넷으로 사 먹으면 되잖아요. 손톱에 고춧가루 물드는 거 싫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막내 며느리가 김장하는 날 네일아트 때문에 오지 않겠다더군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속이 뻥 뚫릴 거예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못돼 먹은 막내 며느리를 혼쭐 내는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6살 된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고, 3남매를 혼자 힘으로 키워냈어요. 첫째 민수는 42, 둘째 민호는 40, 막내 민석이는 38이죠. 큰 며느리 수연이는 정말 착해요. 시집 온 지 15년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말대꾸한 적이 없고, 둘째 며느리 미영이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제가 뭘 부탁해도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며 순순히 따라줘요. 그런데 막내 며느리 지은이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결혼한 지 이제 3년째인데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음력 10월 말 김장철이 되니까 저는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배추 50포기, 무 20개, 넉넉한 고춧가루까지 미리미리 준비해두고 말이죠. 수연아, 미영아, 이번 주말에 김장하자. 날씨도 딱 좋고 말이야. 네, 어머니. 저희가 일찍 가서 도와드릴게요. 큰 며느리 수연이가 대답하니까 둘째 며느리 미영이도 바로 맞장구 쳤어요. 배추 다듬는 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 절이는 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 이렇게 착한 며느리들이 있는데 막내 며느리는 어땠을까요? 지은아, 너도 토요일에 와야 해. 김장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전화를 걸어서 말했더니 수화기 너머로 한숨을 푹 쉬더군요. 어른 앞에서 못하는 짓이 없어요. 그러더니 한참 후에 대답이 오더군요. 어머니, 저 토요일에 청담동 뷰티샵에 네일아트 예약했어요. 취소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일아트요? 김장하는 날에 네일아트가 더 중요하다고요? 지은아, 내일은 다음 주에 해도 되잖니. 김장은 온 식구가 모여서 하는 건데 어떻게 빠질 수 있어? 어머니, 요즘은 다 사서 먹어요. 굳이 힘들게 직접 만들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예쁘게 다듬은 손톱에 고춧가루 끼면 어떡해요? 그런 건 상상도 하기 싫은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군요. 하지만 며느리한테 소리칠 수는 없으니까 꼭 참았어요. 그래도 우리 집 김장은 대대로 온 가족이 함께 해온 전통이야. 모처럼 와서 얼굴도 보고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면 좋지 않겠니? 한 번만 와줄 수 없겠니?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요즘 직장 일도 바쁘고 주말까지 김장하면 언제 쉬어요? 이해해 주세요. 결국 지은이는 김장날 오지 않았어요. 첫째, 둘째 며느리들은 새벽 6시부터 와서 저를 도왔는데 말이에요. 온종일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담그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수연이와 미영이도 고생 많이 했죠. 손이 시려서 빨갛게 되도록 찬물에 배추를 씻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제가 우연히 지은이 인스타그램을 봤거든요. 아들 민석이가 보여줬는데 거기에 뭐가 올라와 있었는지 아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네일아트 사진이었어요. 분홍색 바탕에 금색 장식까지 붙인 손톱 사진을 올리고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늘도 네일 맛집에서 예쁘게 받았어요. 완전 만족. 김장 같은 거 하면 이 예쁜 손톱이 망가지는데 누가 그런 걸 해요. 요즘 시대에 키읔키읔키읔. 이 글을 보는 순간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더군요. 김장 같은 거라고요? 누가 그런 걸 한다고요?
저는 당장 민석이를 불렀어요. 민석아, 너 당장 지은이 데리고 와. 할 말이 있어. 엄마, 무슨 일이야? 와보면 알아. 당장 와. 그 다음 날 일요일 저녁, 민석이와 지은이가 집에 왔어요. 지은이는 여전히 그 반짝이는 손톱으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더군요. 지은아,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봤어. 지은이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인스타그램을 하세요? 아들이 보여줬어. 김장 같은 거 한다고 했지?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걸 한다고 했고, 그러자 지은이가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김장을 해요? 마트에 가면 다 사서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왜 그런 힘든 일을 해야 해요? 힘든 일이라고? 김장이 힘든 일이야? 당연하죠. 온종일 서서 배추 씻고, 고춧가루 묻히고, 그런 건 옛날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이라고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지은아, 김장은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우리 시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어머니, 전통이라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시대에 맞지 않는 건 바꿔야죠. 저희 집에서는 김치 다 사 먹어요. 맛있는 브랜드도 많고요.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민석이마저 지은이 편을 들더군요. 엄마, 지은이 말도 맞아. 요즘엔 정말 다 사 먹어. 굳이 힘들게 만들 필요 없잖아. 너까지 그런 소리 하니? 엄마가 30년을 너희들 김치 담가 먹이면서 키웠는데. 그러자 지은이가 더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해달라고 했나요?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왜 저까지 끌어들여서 고생시키려고 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0년을 키운 아들과 고작 3년 된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무시하다니요. 지은아,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 이상 우리 집 전통도 따라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는 민석이랑 결혼한 거지 어머니 집안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제가 하기 싫은 건 안 할 권리가 있어요. 노예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노예라는 말을 써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큰 며느리 수연이가 들어왔어요. 김장한 김치 좀 가져다 달라고 왔다가 이 상황을 보게 된 거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 수연아. 잘 왔다. 너는 들어봐. 지은이가 뭐라고 하는지. 수연이가 상황을 듣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은이 씨, 저희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김장도 저희들 생각해서 하시는 건데. 그런데 지은이가 수연이한테까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는 언니 방식이 있고 저는 저 방식이 있어요. 언니가 하고 싶으면 하시고 저는 안 할래요. 남의 집안일에 가타부타 간섭하지 마세요. 수연이 얼굴이 굳어지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착한 수연이한테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도를 넘었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30년을 정성스럽게 키운 아들이 고작 3년 된 며느리 편을 들면서 저를 무시하다니요. 다음 날 아침 둘째 아들 민호가 출근 전에 들렀어요. 엄마, 어제 무슨 일 있었어? 큰형이 전화해서 막내 며느리가 또 사고 쳤다던데. 민호야, 내가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힐 거야.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다 말해줬어요. 민호는 듣더니 정말 화를 내더군요. 에이, 그게 말이 돼? 김장은 우리 집 전통인데. 그리고 엄마 혼자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오랜만에 식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만든 김치 나눠가면 좋은 거지. 막내 며느리가 너무 선을 넘었네. 그래도 내 동생 마누라인데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엄마, 그렇게 당하고만 계시면 안 돼. 저런 식으로 나오는 며느리한테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해. 그날 오후 민석이가 혼자 왔어요. 아마 어제 일 때문에 사과하러 온 것 같았어요. 엄마, 어제는 지은이가 좀 그랬어. 사과할게. 민석아,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지은이가 직접 와서 사과해야지. 바빠서 못 온대. 바빠서 못 온다는 게 말이 돼?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면 본인이 직접 와서 진심을 보여줘야지. 바빠서 못 온다는 게 말이 되니? 제가 강경하게 나가자 쭈뼛거리던 민석이가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그게 지은이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해. 어떻게 하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요? 민석아, 그럼 내 생각은 어떤데? 정말로 엄마가 이상한 거야? 민석이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부담스러워해. 지은이 입장도 좀 이해해줘. 결국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더군요. 제가 30년을 똥기저귀 갈아가며 애정으로 키운 막내 아들이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너 시간 있을 때 엄마 집에 좀 와라. 할 말이 있어. 엄마, 무슨 일이세요? 와서 얘기하자. 중요한 얘기야. 다음 날 저녁 민수와 수연이가 함께 왔어요. 민호와 미영이도 불렀고요. 얘들아,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 많은 생각이 들어. 엄마,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아니야. 정말 중요한 얘기야. 엄마가 지금까지 너희들 키우면서 모아둔 게 좀 있잖니. 아들들 표정이 진지해지더군요. 이 집도 그렇고 은행에 넣어둔 돈도 있고 엄마가 죽으면 다 너희들 몫이니까 미리 정해두려고 해. 엄마, 그런 얘기는 아직. 아니야. 정해둬야 해. 그런데 말이지. 엄마를 진짜 아들로, 진짜 며느리로 여기는 사람한테만 주고 싶어. 그러자 큰 며느리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아, 너는 정말 착해. 15년을 우리 집 맏며느리 노릇 정말 잘해줬어. 미영이도 마찬가지고. 두 며느리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런데 어떤 며느리는 김장을 김장 같은 거라고 하고 시어머니를 옛날 사람이라고 해. 심지어 노예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말이야. 민수와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막내 며느리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응. 네일아트가 김장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민석이와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아마 민수가 미리 불렀나 봐요. 어머니, 가족회의 하신다면서요? 지은이가 여전히 그 반짝이는 손톱으로 명품 가방을 만지작거리면서 말했어요. 그래, 지은아. 잘 왔어. 너도 들어야 할 얘기야. 어머니, 설마 김장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마련하신 건 아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다른 며느리들이 깜짝 놀라더군요.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지은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엄마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 네. 엄마 재산은 엄마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거야. 엄마를 진짜 어머니로 여기고 우리 집안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말이야. 그러자 지은이 표정이 순간 변하더군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김장을 김장 같은 거라고 하고 시어머니를 옛날 사람이라고 하는 며느리한테는 땡전 한 푼도 줄 게 없어. 민석이가 급하게 나서더군요. 엄마,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지은이도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라고? 가족이 그렇게 해? 김장하는 날 네일아트 받으러 가서 인터넷에 올리고 자랑해. 그러자 지은이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더군요. 어머니,
그깟 김장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깟 김장이라고? 또 그깟 김장이야? 이때 큰 며느리 수연이가 지은이한테 말했어요. 지은이 씨,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언니는 언니고 저는 저예요. 저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결국 지은이는 민석이 손을 잡고 나가버렸어요. 나가면서도 중얼중얼 뭔가 불만을 토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석이는 한 번도 안부 전화를 하지 않더군요. 평소에는 이틀에 한 번씩은 전화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겼어요. 지은이가 갑자기 혼자 집에 온 거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지은아. 웬일이니?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좀 그랬어요. 사과드리러 왔어요. 그러면서 뭘 내미는데 비싼 한우 세트더라고요. 이런 거 가져올 필요 없는데. 어머니, 제가 정말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김장도 도와드리고 어머니 말씀도 잘 들을게요.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는데 곧 이유를 알겠더군요. 어머니, 그런데 지난번에 재산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좀, 역시나 그거였어요. 돈 때문에 온 거였죠. 지은아, 내가 정말 반성했다면 좋겠지만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수연이와 미영이한테만 물려줄 거야. 어머니,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드렸잖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은아,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재산 얘기는 하지 않았을 텐데. 지은이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어머니, 그러면 오빠한테는 아무것도 안 물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친아들인데? 그래. 며느리를 잘못 만난 아들한테는 한 푼도 줄 게 없어. 그러자 지은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가 싫으면 싫다고 하시지. 치사하게 돈 가지고 유치하게 구시면 어떡해요? 그럼 내가 제대로 며느리 노릇을 했으면 됐잖니. 결국 지은이는 한우 세트를 들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치매 걸리셔도 저희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장을 김장 같은 거라고 하고 시어머니를 옛날 사람이라고 하더니 결국 재산 때문에 사과하러 와서는 협박까지 하는 며느리 말이에요. 하지만 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에요. 지은이와 민석이가 진짜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줄 아세요? 천만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제가 어떻게 복수를 시작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속이 후련해질 거예요. 막내 며느리 지은이가 협박하고 나간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큰아들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엄마가 유언장을 쓰려고 하는데 어디서 하면 되겠니? 엄마, 갑자기 유언장은 왜요? 나이가 들수록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지은이가 한 말 듣고 보니까 미리미리 정리해둬야겠더라. 민수가 법무사 사무소를 알아봐 주더군요. 그리고 이틀 후 저는 정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이 집과 예금 전부를 큰아들 민수와 둘째 아들 민호에게만 상속한다고 명시했어요. 막내 민석이 이름은 아예 넣지도 않았죠. 그 다음 주 금요일이었어요. 민석이가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일 지은이 생일인데 우리 집에서 조그맣게 파티할 거야. 와줄 수 있어? 생일 파티? 응.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할 거야. 형들한테도 연락했어.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갔겠죠. 며느리 생일인데 빠질 수 있나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민서가 미안한데 엄마 내일 약속이 있어. 엄마, 무슨 약속이 그렇게 중요해? 지은이 생일인데 교회에서 집사님들이랑 산에 가기로 했어. 미리 약속한 거라 빠질 수가 없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저한테 그렇게 했으니 저도 똑같이 해주는 거죠. 그럼 일요일에라도. 일요일도 바빠. 다음에 기회 되면 가지. 민석이 목소리가 실망스럽게 변했어요. 알겠어, 엄마. 그날 저녁 큰며느리 수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민석이네 가세요? 아니야, 수연아. 엄마는 안 가. 어머니, 가족 생일인데 어떡해. 수연아, 너는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엄마는 안 가. 수연이가 한참 말을 안 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어머니, 혹시 지은이 때문인가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바빠서. 하지만 수연이는 눈치가 빨라요. 제 마음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도 안 갈게요. 수연아, 너희까지 그럴 필요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안 가시는 자리에 저희만 가는 건 모양이 이상해요. 결국 큰아들 민순애도 안 가기로 했어요. 둘째 민우한테도 연락해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더군요. 엄마가 안 가는데 저희가 어떻게 가요? 저희도 안 갈게요. 토요일 저녁 민석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형들이 왜 안 와? 다들 바쁘다는데. 글쎄, 바쁘나 보지 뭐. 엄마도 안 오고 형들도 안 오고. 지은이가 많이 서운해해. 그래. 그럼 둘이서 조촐하게 해. 민석이 목소리에서 당황함이 느껴졌어요. 아마 지은이가 옆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 봐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지은이 친정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정숙 씨, 안녕하세요. 어머, 사부인. 웬일이세요? 지은이 어머니 이름은 김미선이에요. 저보다 4살 어리죠. 정숙 씨, 우리 지은이가 많이 속상해하는 것 같아서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역시 지은이가 친정 어머니한테 하소연했나 봐요. 별일 없는데요. 왜요? 지은이가 생일 때 아무도 안 왔다고 서운해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안 오시고. 아, 그날은 제가 바빠서요. 그래도 며느리 생일인데. 지은이가 많이 서운했나 봐요. 이때 저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부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은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 김장하는 날 손톱에 고춧가루 물드는 거 싫다면서 네일아트 받으러 가더니 인터넷에 올린 글 보세요. 김장 같은 거 누가 한다고 했어요. 김미선 씨가 깜짝 놀라더군요. 정말요? 지은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저를 옛날 사람이라 하고 노예라는 말까지 썼어요. 그런 며느리 생일에 제가 왜 가야 해요? 김미선 씨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정숙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은이를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요. 사부인이 죄송할 게 뭐 있어요. 다 큰애가 한 일인데. 그래도 제가 지은이한테 잘 타일러 볼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지은이한테 기회를 주지 않기로요. 그날 오후 큰며느리 수연이가 장을 보러 온다고 해서 함께 마트에 갔어요. 어머니, 요즘 민석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 지은이가 계속 삐져 있대요. 생일 때 아무도 안 온 게 그렇게 서운했나 봐요. 수연아, 솔직히 내 생각은 어째? 엄마가 너무한 것 같니? 수연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막내 며느리가 먼저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도 민석이는 불쌍하네. 어머니, 민석이도 그때 지은이 편을 들었잖아요. 자업자득이에요. 수연이 말이 맞았어요. 민석이도 그날 지은이 편을 들었으니까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우연히 지은이를 만났어요. 지은이도 저희를 봤는데 인사를 안 하고 피해 가더군요. 어머니, 지은이 저희 보고 피해 가네요. 그러게.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고. 하지만 저는 이미 상관없었어요. 지은이가 어떻게 하든 말이에요. 그 주 목요일 민석이가 집에 왔어요. 혼자 온 걸 보니 뭔가 말할 게 있나 봐요. 엄마, 요즘 왜 이래? 지은이 생일도 안 오고. 민석아, 엄마가 왜 안 갔는지 몰라. 민석이가 고개를 떨구더군요. 엄마, 지은이가 잘못했어. 인정해. 하지만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그만하라고. 지은이가 사과했니? 그게 아직은 아니지만 사과도 안 했으면서 뭘 그만해? 엄마, 지은이 자존심이 세서 그래. 시간이 좀 지나면 사과할 거야. 자존심이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자존심을 부린다고요? 새파랗게 젊은 애가 어른 앞에서 자존심 세우고 기싸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민서가 내가 택해. 엄마 편 아니면 지은이 편. 엄마, 왜 꼭 편을 나눠야 해? 나눠야지. 지은이가 먼저 그렇게 했으니까. 민석이가 한참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지은이는 내 아내야. 내가 지은이를 버릴 수는 없어. 그럼 됐다. 내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지. 엄마, 민서가 내가 지은이를 택했으니까 이제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엄마도 내 선택이 있어. 그날 이후로 민석이는 한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군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민석이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 지은이가 교통사고 났어. 뭐라고? 병원에 입원했어. 다리를 다쳤는데 수술해야 한대. 많이 다쳤니?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한 달 동안 연락도 안 하더니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다니요. 민서가 엄마가 무슨 은행이야?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엄마, 급해서 그래. 지은이가 아픈데 어떡해. 너희 둘이서 알아서 해. 엄마, 정말 급한 거야. 수술비만이라도. 민서가 지은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나중에 엄마가 아프거나 치매 걸리면 손 벌리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도 똑같이 해주는 거야. 엄마, 그건 그때 화가 나서 한 말이야. 화가 나서 한 말이면 괜찮다고? 그럼 엄마도 지금 화가 나서 하는 말이야. 결국 저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민석이가 아무리 애원해도 말이에요. 그날 저녁 큰아들 민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민석이가 돈 빌리러 왔는데 빌려주지 마. 엄마, 그래도 동생인데. 민수야, 엄마 말 들어. 절대 빌려주지 마. 민수도 둘째 민호도 제 말을 들었어요. 결국 민석이는 다른 데서 돈을 구해야 했죠. 며칠 후에 들은 얘기인데 민석이가 지은이 친정에서 돈을 빌렸다더군요. 그리고 카드론까지 받았다고 하고요. 지은이가 태어난 다음 주에 민석이가 또 집에 왔어요. 이번에도 혼자 왔어요. 엄마, 정말 너무해. 형들도 도와주지 않고. 너희가 먼저 그렇게 했잖아. 엄마, 지은이가 많이 힘들어해. 다리도 아프고 돈 걱정까지 해서. 그래서 한 번만 용서해줘. 지은이도 많이 반성했어. 반성했다고? 직접 와서 사과했어? 그게
다리가 아파서 아직 걷기가 힘들어. 그럼 전화라도 했고, 민석이가 대답을 못 하더군요. 결국 지은이는 아직도 사과 안 했다는 뜻이죠. 민서가 지은이가 정말 반성했다면 다리가 아파도 기어서라도 와야지. 거동이 불편하면 최소한 전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나이에 내가 가서 사과를 받아야 하겠니? 적어도 자기가 사람이고 도리를 알면 그렇게 해선 안 되는 거야. 엄마, 너희는 필요할 때만 엄마 찾고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잖아. 그런데 엄마한테 뭘 바라는 거야? 그때 갑자기 민석이가 무릎을 꿇더군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지은이 편만 들고. 정말 잘못했어. 민석이가 무릎 꿇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하지만 지은이 생각을 하니까 다시 마음이 굳어졌어요. 민서가 일어서 엄마한테 무릎 꿇을 일 아니야. 엄마, 그럼 용서해줘. 용서는 지은이가 직접 와서 사과할 때 해줄게. 지은이가 정말 올까? 와야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못했으면 당연히 사과해야지. 민석이가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알겠어, 엄마. 지은이한테 얘기해 볼게. 하지만 그 다음 주가 지나고 또 그 다음 주가 지나도 지은이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했고요. 엄마, 막내 며느리가 밖에서 엄마 흉을 그렇게 본대. 엄마 보고 다 늙어가지고 자존심만 세서 자신이 힘들 때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운운하면서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큰애가 전화로 소식을 전해줬을 땐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들어갔어요. 먼저 큰 며느리 수연이와 둘째 며느리 미영이를 불렀어요. 수연아, 미영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앞으로 우리 집안 일은 너희 둘하고만 상의할 거야. 민석이네는 빼고 말이야. 수연이가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니, 그래도 민석이는 어머니 아들인데. 아들이긴 하지만 며느리를 잘못 만났잖아. 그런 며느리가 있는 집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어머니, 수연아, 너도 봤잖아. 지은이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며느리한테 우리 집안 일을 알려줄 이유가 있어?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심하다고? 지은이가 먼저 심하게 했는데 김장을 김장 같은 거라고 하고 나를 옛날 사람이라고 했는데 두 며느리 모두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들도 지은이 때문에 속상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로 민석이와 지은이를 완전히 배제시키기 시작했어요. 먼저 큰아들 민수 딸이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였어요. 손녀 지혜가 서울대학교 법대에 붙었거든요. 할머니, 대학교 붙었어요. 어머, 우리 지혜가 정말 대단하네. 온 가족이 기뻐했죠. 그래서 축하 파티를 열기로 했어요. 수연아, 지혜 대학 축하 파티 언제 할까? 어머니가 시간 되실 때 하세요. 그럼 이번 주 일요일에 하자. 민호네도 불러. 이때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민석이네도. 아니야. 부르지 마. 하지만 지혜 삼촌인데. 삼촌이긴 하지만 그런 며느리 데리고 와서 기분 상할 일 없어. 결국 민석이네는 빼고 가족 파티를 했어요. 민수네, 민호네, 그리고 저까지 5명이서 말이에요. 지혜도 처음에는 삼촌이 왜 안 오는지 물어봤지만 큰아버지 민수가 적당히 둘러댔어요. 파티가 끝난 다음 날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혜 대학 붙었다면서? 왜 알려주지도 않았어? 알려줄 필요 있어? 엄마, 지혜는 내 조카야.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민서가, 너희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했잖아.
가족이 아닌데 왜 알려줘야 해? 민석이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해. 너무한 건 지은이야. 김장날 네일아트 받으러 가서 인터넷에 자랑한 게 너무한 거지. 결국 민석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더 큰 일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 민호가 승진해서 부장이 된 거예요. 엄마, 나 부장 됐어. 어머, 정말. 우리 민호가 정말 기뻤어요. 민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니까요. 엄마, 승진 축하로 가족들 모시고 좋은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싶어. 그래, 그러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네와 저, 그리고 민호네만 갔어요. 민석이네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죠.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정말 즐거웠어요. 민석이와 지은이가 없으니까 마음도 편하고요. 형, 정말 축하해. 고마워, 민수야. 엄마도 기뻐해 주셔서 고마워. 당연하지. 우리 민호가 이렇게 성공하는데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그런데 식사하는 중에 우연히 민석이가 나타났어요. 아마 누군가한테서 들었나 봐요. 형, 민호야. 여기서 뭐 해? 민호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민석아. 승진 축하로. 승진? 누가 승진했어? 민호가 부장 됐어. 민석이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그럼 우리도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왜 얘기 안 했어? 이때 제가 나섰어요. 민석아, 너희까지 부를 필요 없어서. 엄마, 우리끼리만 조용히 하는 거야. 너희는 빠져. 민석이가 정말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결국 민석이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아마 지은이한테 가서 하소연했겠죠. 그 후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됐어요. 큰 며느리 수연이가 요리 자격증을 땄을 때도, 둘째 며느리 미영이가 회사에서 상을 받았을 때도 민석이네는 완전히 제외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제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더군요. 큰아들 민수가 급히 병원에 데려갔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큰 수술은 필요 없었지만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민수와 수연이, 민호와 미영이가 번갈아 가면서 간병을 해줬어요. 정말 고마웠죠.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아드님이 오셨는데 면회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들이요? 누가요? 민석이라고 하시던데. 아, 민석이가 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안 만나요. 돌려보내세요. 하지만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던데. 괜찮아요. 안 만날 거예요. 간호사가 나가고 나서 옆에 있던 큰 며느리 수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민석이는. 수연아, 엄마 입원했다고 누가 알려줬어? 제가. 가족인데 당연히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이라고? 그들이 언제 가족이었어? 수연이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민석이가 다시 왔나 봐요. 이번에는 지은이도 함께 왔더라고요. 간호사가 또 와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아드님 내외분이 오셨는데 정말 안 만나세요? 네, 안 만나요. 부인분이 많이 우시던데. 상관없어요. 돌려보내세요. 나중에 민수한테 들었는데 민석이와 지은이가 병원 로비에서 한참을 기다렸다고 해요. 지은이는 정말로 울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만나지 않았어요. 왜 만나야 해요? 저한테 손 벌리지 말라고 한 사람들을요. 태어나는 날 민석이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지은이도 함께요. 엄마, 정말 걱정했어.
왜 만나주지도 않았어? 만날 이유가 있어? 엄마, 나는 아들이야. 엄마가 아프면 당연히 걱정되지. 이때 지은이가 나섰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은이가 정말로 울면서 말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은아, 이제 와서 뭘 해? 엄마가 아프거나 하면 손 벌리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은 진작에 했어야지. 그때 민석이가 무릎을 꿇더군요. 엄마, 제발 용서해줘. 지은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 민서가 일어서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어. 엄마, 민서가 너희는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야. 필요할 때만 찾아오지 말고 너희끼리 살아. 그날 이후로 민석이는 거의 매일 전화를 했어요. 엄마, 한 번만 기회를 줘. 엄마, 지은이가 정말 많이 변했어.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저는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정말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지은이 친정 어머니 김미선 씨가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정숙 씨, 우리 지은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뭐가 힘들다고요? 가족들한테 완전히 소외됐다고. 정말 우울해하고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됐죠. 정숙 씨, 지은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사부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미 늦었어요. 정숙 씨, 지은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나중에 제가 아프거나 치매 오면 손 벌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김미선 씨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정숙 씨,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요? 지은이가 언제 저를 가족으로 여겼나요? 김장을 김장 같은 거라고 하면서요? 결국 김미선 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지은이가 혼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릎을 꿇고요. 지은아, 뭘 하고 있니?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라도 해야 용서해 주실 것 같아서. 지은이가 정말로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더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요. 지은아, 일어서. 창피하게 왜 이래?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럼 계속 있어. 나는 들어간다. 저는 정말로 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지은이가 아무리 무릎을 꿇어도 상관없었거든요. 1시간 후에 창밖을 내다봤는데 지은이가 아직도 거기 있더군요.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는데도요.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와서 물어봤어요. 정수가, 저 며느리가 왜 저러고 있니?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비 오는데 감기 걸리겠다. 들어가라고 해. 별로 상관없어요. 결국 지은이는 3시간을 더 있다가 민석이가 데리러 와서야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 민석이가 또 왔어요. 엄마, 지은이가 감기 걸려서 열이 심하게 나. 그래서 엄마 때문이야. 어제 비 맞으면서 무릎 꿇고 있어서. 누가 무릎 꿇으라고 했어? 혼자 한 일이잖아. 엄마, 정말 너무해. 이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민서가, 누가 너무해? 엄마가 너무해? 그런 게 아니라. 김장을 김장 같은 거라고 하고, 나를 옛날 사람이라고 하고, 나중에 아프거나 치매 걸리면 손 벌리지 말라고 한 게 누구야? 민석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엄마가 너무하다고? 웃기지 마. 엄마. 민서가 마지막으로 말해주는데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너희는 이미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날 이후로 민석이는 정말로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했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큰 며느리 수연이와 둘째 며느리 미영이는 제 편에서 더욱 잘해줬고 민수와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어머니, 그런 며느리한테는 그래야 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민석이와 지은이가 없으니까 모든 게 편하더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거였을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어요. 민석이와 지은이는 정말로 연락을 끊었고, 저도 그들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며느리 수연이가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민석이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라고? 횡령 혐의로 경찰서에도 불려갔다가 왔대요. 완전히 망했어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민석이가 횡령을 했다고요? 수연아, 그게 정말이야? 네, 민수 오빠가 확인해 봤는데 정말이에요. 회사 돈을 몰래 썼다가 들켰대요.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런 사연이었어요. 지은이 수술비 때문에 돈이 급했던 민석이가 회사 돈을 잠깐 빌려 쓴 거였어요. 곧 갚으려고 했는데 들켜버린 거죠. 결국 민석이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다행히 감옥에는 안 갔지만 거액의 변상금을 물어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민석이네가 살던 아파트까지 팔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 민석이네가 이사한대요. 둘째 며느리 미영이가 알려줬어요. 어디로? 반지하 원룸이요. 아파트 팔아서 빚 갚고 나니까 별로 남는 게 없다고 해요. 반지하 원룸이라고요? 그 잘난 지은이가 반지하에서 살게 됐다고요?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이 친정어머니 김미선 씨였어요. 정숙 씨, 정말 죄송한데 목소리부터 힘이 없더군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지은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힘들어한다고요? 민석이가 회사에서 나오고 집까지 팔고 지은이가 매일 울어요. 그러면서 김미선 씨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정숙 씨, 제가 무릎 꿇고라도 빌게요. 지은이를 다시 받아주세요. 사부인, 그건 안 돼요. 지은이가 정말 잘못 알았어요. 매일매일 자기를 원망하면서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이제 깨달았다고. 저를 원망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원망한다고요? 정말일까요? 사부인, 그래도 이미 늦었어요. 지은이는 제 며느리가 아니에요. 정숙 씨, 지은이가 정말 변했어요. 요즘은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시어머니 섬기는 법까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있어요. 김장 담그는 법을 배운다고요? 그 지은이가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그날 이후로 김미선 씨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민석이와 지은이가 함께 집에 온 거예요. 둘 다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민석이는 수염도 제대로 안 깎고 옷도 구겨진 채로 왔고 지은이는 예전의 그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해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예전에 그 오만한 표정이 아니라 정말 겸손해 보이더군요. 엄마. 민석이가 말을 시작하려다 말고 그냥 무릎을 꿇더군요. 지은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고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어머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둘이서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솔직히 좀 불쌍하긴 했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하지만 지은이 생각을 하니까 다시 마음이 굳어졌어요. 민서가 이제 와서 뭐 하러 왔어?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지은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반성이라고? 진짜로? 그때 지은이가 앞으로 나와서 제 앞에 바짝 엎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알았어요. 지금 와서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김장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사랑이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지은이가 정말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했던 가짜 사과와는 달랐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네일아트가 뭐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어머니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러자 민석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지은이가 정말 변했어. 요즘 매일 어머니 생각만 해.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매일 울면서 후회하고 있어. 그래서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 하지만 그것보다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더 괴로워. 이때 지은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잘못 알았어요. 김장도 하겠어요. 뭐든지 하겠어요. 진짜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지금 와서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제 알겠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지은이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절을 하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지은아, 내가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해도 이미 내 마음은 정해졌어. 어머니, 그런데 정말로 반성했다는 걸 어떻게 믿어? 그때 지은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공책이었는데 온통 글씨가 빼곡히 써져 있더군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뭐야, 이게? 제가 어머니께 잘못한 일들을 다 써놨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공책을 펼쳐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김장일부터 시작해서 지은이가 저한테 한 모든 잘못된 행동들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저 매일 이거 보면서 반성해요. 그리고 김장 담그는 법도 배우고 있어요. 김장을? 네. 어머니께 배우고 싶어요. 진짜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그때 민석이도 무릎을 꿇은 채로 말했어요. 엄마, 지은이가 정말 변했어. 매일 어머니 이야기만 해. 자기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이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큰아들 민수가 들어왔어요. 아마 소리를 듣고 온 것 같아요. 민석이, 지은이. 너희 왜 여기서? 형, 엄마한테 용서 빌고 있어. 민수가 상황을 파악하더니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민석이가 정말 힘들어하더라. 지은이도 완전히 달라졌다던데. 민수야,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야? 형수가 요즘 김치 담그는 법 배우고 시어머니 섬기는 예절까지 공부한다고 하더라. 정말 많이 변했어. 그때 지은이가 갑자기 제 다리를 붙잡더군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하겠어요. 진짜 며느리가 되겠어요. 지은아.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지은이가 정말로 처절하게 울면서 빌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진심 같았어요. 그때 민석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지은이가 정말 달라졌어.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할까요? 지은아, 정말로 변했다고? 네, 어머니. 진짜예요.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
네, 뭐든지 하겠어요. 김장할 때 와서 도와줄 거야? 네, 어머니께 배워서 평생 하겠어요. 시어머니한테 말대꾸 안 할 거고, 네, 절대 안 하겠어요. 지은이가 정말 간절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저는 결정했어요.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줘보자고요. 좋아, 지은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줄게. 정말요? 어머니. 지은이가 너무 기뻐하면서 제 손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조건이든 다 들을게요. 앞으로 1년 동안은 시험 기간이야. 그동안 진짜로 변했는지 지켜볼 거야. 네, 어머니.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알겠지? 네.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날부터 지은이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다음 주에 김장하는 날이 왔는데 지은이가 새벽 5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머니, 저 왔어요. 이렇게 일찍 와서 뭐해? 어머니께 김장 배우려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김장하는 내내 지은이는 정말 열심히 도와줬어요. 손이 시려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오히려 더 해달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이 양념은 어떻게 만드세요? 어머니, 배추는 얼마나 절여야 해요? 어머니, 이거 제가 더 할게요. 정말 신기했어요. 예전에 그 지은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랐거든요. 그리고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면서 지은이는 점점 더 변해갔어요. 명절 때도 제일 먼저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주고 제가 아프면 병원까지 모시고 가고 정말 며느리다운 며느리가 된 거예요. 어머니,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매일매일 안부 전화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지은이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말이에요. 지은아, 이제 정말 내 며느리가 된 것 같네. 어머니, 감사해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내가 변한 게 기특해.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야. 그날 지은이가 또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김장철에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은이가 저보다 더 열심히 김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머니, 배추 절이는 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 양념 만드는 것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세요. 정말 대견했어요. 그 건방진 며느리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5년이 지났어요. 지은이는 정말 모범 며느리가 됐어요. 큰 며느리 수연이, 둘째 며느리 미영이와 함께 저를 정말 잘 모셔줘요. 어머니, 김치가 떨어져 가는데 제가 담가 드릴까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같이 산책하실래요? 어머니, 몸 어디 불편한 곳 없으세요? 이제는 지은이가 오히려 다른 며느리들보다 더 챙겨주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지은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예전에 정말 못된 며느리였죠? 이제 와서 그런 얘기 왜 해? 어머니께서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진짜 며느리가 될 수 있었어요. 지은아, 내가 변하려고 노력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어머니, 평생 잘할게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마지막에 기회를 준 게 잘한 일일까요? 저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지은이가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될 줄이야. 물론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정말 변했더라고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니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집은 정말 화목해요. 새 며느리가 다 착하고 아들들도 효자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작년에는 지은이가 직접 김치를 담가서 저한테 갖다 줬어요. 어머니께 배운 대로 담갔어요. 맛보세요.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정성스럽게 담갔더라고요. 지은아, 정말 잘했네. 이제 완전히 우리 집 며느리가 됐구나.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진짜 며느리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어요. 지은이처럼 말이에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저도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고요. 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준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지금의 지은이를 보면 정말 뿌듯해요. 물론 모든 며느리가 지은이처럼 변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하려고 노력한다면 기회를 줘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하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많이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마지막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떨까요?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